네. 신문으로 다시 보는 인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문을 통해서 근대 인천의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신문을 통해서 흥미롭게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천 우터거리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인천 청년들의 야구 경기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좀 들어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1920년이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데요. 1920년 6월 15일자 매일신보를 보니까 인천의 한용단 일반 청년의 화목과 운동의 장려 도모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천의 한 청년단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천으로부터 경성시내, 경성은 서울이죠. 서울의 일제시대의 명칭이었죠. 인천으로부터 경성시내 각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조선학생 수십여 명의 발기로서 한용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락부가 이제 클럽의 일본식 발음인데요. 일종의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일반 청년들의 친목과 지식의 교환, 운동의 장려를 도모한다 하는데, 이 한용단은 작년 봄에 세워 차츰차츰 확장을 해가던 바 그 당시에 만세소요로 인하여 중요한 임원들은 모두 철창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한용단이 작년 봄에 만들어졌다. 1919년 봄에 만들어졌고 3.1운동 그 즈음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임원 몇 명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옥에 gat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나마 몇 사람들이 뒤를 이어 내려오다가 지금은 그 단의 회원이 무려 80명, 꽤 많은 거죠. 그죠? 일제시대. 80명에 달하였으며, 운동은 야구, 정구, 축구 등이 있고, 문예부에서는 도서 같은 것도 갖추어 놓고, 단원이 수의로 열람케 한다 하는데, 인천 요지들은 청년들의 뜻을 가상히 여겨서 각각 기부들도 많이 한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3.1운동의 와중에 탄생된 서울로 통학하는 인천의 학생들의 모임인데,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또 주로 지식을 전달하고 그러는 그런 단체로 창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인천은 20년대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3.1혁명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학계에서 일제 무단 통치 항의에서 전 민족의 구성원들이 다 뛰어나왔던 그런 거족적인 항쟁이었죠. 이 3.1운동이 깜짝 놀란 일제 당국이 통치를 무단 통치에서, 무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창간됐고, 이렇게 청년운동도 이제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던 겁니다. 자, 이 경기장이 바로 우터골 운동장입니다. 우터골 운동장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죄송합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자유공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 자리인데요. 여기는 1920년대 만들어진 인천 최초의 공설운동장이었습니다. 자, 저 위에 보면 세창량의 사택이 보이죠? 세창량의 사택이 보이고, 이 반대쪽에는 인천 기상대가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분지 형태로 이렇게 땅이 내려가 있고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있는 이 천혜의 스탠드 역할을 하는 이 운동장에서 수많은 운동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한용단이 바로 야구 경기를 했던 운동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한용단의 그 야구 경기 내용이 한번 또 22년 5월 23일자 보도되는데요. 일제시대에는 야구 경기가 가장 큰 인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인천 춘기 야구대회에서 한용단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 팀과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루심이 왕왕 부정당한 일부 고의적인 불편부당한 심판에 일반 인천 관중들이 분개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감정이 격앙되었던 일반 관중은 장내로 모여들어 심판의 불공정을 책망하며 사태가 험악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경찰까지 충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용단이 거의 결승전에서 이겨가는데 일본 심판이 경기를 고의로 일본 팀에게 유리하게 심판을 내리니까 인천 시민들이 다 뛰쳐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날 시위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청년운동이 합법화됐긴 했지만 일본 당국에 의해서 감시하에 청년운동을 했었는데 이 청년운동의 기계를 일본 팀과의 야구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했던 한용단의 활동, 이것을 또 응원해줬던 인천 시민들의, 그 당시에는 인천 부니까 이제 인천 부민들의 민족 의식, 이런 게 한데 엉클어져서 바로 인천 우토골 운동장이 인천 시민들의 민족 감정을 끌어오르게 했던 그런 용광로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시문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록수라는 소설의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또 뭐 시나리오도 쓰고 뭐 시도 썼습니다만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읊은 시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미도 얘기인데요. 일제시대 또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또 많이 실리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 관광지로 이름 높았던 바로 인천 월미도인데요. 동아일보에 이렇게 사파와 함께 봄의 월미도라고 하는 수필도 실리고 그랬었는데, 자, 이 봄철이면 월미도는 그야말로 벚꽃이 만개했던, 오늘날에도 뭐 벚꽃이 지금 월미도에 가면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만 다 일제시대 심어놓은 산이죠. 자, 그래서 일제시대는 월미도와 함께 송림산에 벚꽃이 많이 폈는데, 이 송림산이 어디냐? 지금 수도국산이, 동구의 수도국산이 바로 옛날 이름이 송림산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벚꽃이 많이 이렇게 폈던 모양인데, 한동안은 달동네로 유명하다가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송림산보다는 단연 월미도의 벚꽃이 유명해서 이렇게 여러 벚꽃놀이 행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자, 이게 일본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사진엽서 중에 하나입니다. 월미산 중턱에서 벚꽃 사이로 바로 월미도 해안가에 지은 조탕 건물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조탕이라는 건 바닷물을 끓여서 목욕을 하는, 오늘날의 해수탕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해수 풀장도 있습니다. 풀장도 있고. 그래서 일제시대 월미도는 조선의 제일 첨단 유원지였거든요. 여기 호텔도 있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탕을 하고 삐루라고 하는 맥주도 마시고, 나중에 여기 생긴 용궁각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술도 먹고 기생들과 함께 술도 먹고 했던 그런 곳인데요. 자, 기사를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24년 5월 5일 날 두 여인이 월미도에서 익사했다. 자, 이게 월미도로 건너가는 제방인데 이쪽에가 월미도 관광지죠. 자,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그 한복을 입은 힘없는 조선인 아낙네들의 모습도 보입니다만,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월미도의 두 여인이 김채봉이라는 27살 먹은 여인과 이채훈이라는 24살 먹은 여인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동반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을 비관해서 그와 같이 빠져 죽은 것인 듯하다. 수건으로 허리를 서로 매고 빠졌더라라는 기사가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거 바로 술집에서 고용된 그런 여성들인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을 한 이야기가 종종 월미도 앞바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이 기사 말고도 이런 기사를 흔히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나라를 빼앗긴 탓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쪽에서는 위락 관광지로 흥청거리고 한쪽에서는 조선의 안타까운 처녀들이 이렇게 빠져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또 월미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천에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독립협회 인천 지부였던 인천 방문협회 활동 못지않게 인천에서 일제시대에도 항일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윤흥념 사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여러 차례 1920년대 신문이 기사가 실리는데요. 인천서의 대활동, 유수한 청년 7, 8명을 검거했다. 라는 그 기사와 함께 인천 사건이라는 게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뭔가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재판하는 기사까지 이렇게 실리거든요. 인천 사건 공판이라고 해서 동아일보 1923년 9월 19일자에 나오는데, 자, 윤흥념이라고 하는 상해 독립협회에서 파견된 윤흥념이라고 하는 청년이 인천의 섬 지역을 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한, 군자금은 뭐냐? 독립협회에 독립자금을 모집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은유 없이, 숨김없이 당당하게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자기가 독립자금을 인천에서 부호들한테 모집할 때 압박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당당하게 밝히는 윤흥념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문에 또 동아일보 또 신문에 인천을 중심으로 한 중대 사건의 진상이라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독립운동, 인천의 독립운동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윤흥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독립운동가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어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국가보훈처에 보훈 신청을 해가지고 그 서훈이 이루어졌던 그런 인물인데, 바로 이 사진도 공판을 받는 윤흥념과 인천에 윤흥념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모습을 신문 기사를 통해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야기로 이 얘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애관극장 가보셨습니까? 애관극장, 인천 중구에 있는 사리제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극장인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자, 이 애관극장이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실내 극장이었다는 사실, 자, 이것을 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1927년 10월 13일자 보니까 이 김윤복이라고 하는 인천의 유지가 돈이 좀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인천 경찰서장도 하고 나중에는 친일 활동 때문에 반민특위에 끌려가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김윤복이라고 하는 인천에 돈 많은 사람이 자, 극장을 인수해서 애관극장을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신축 낙성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사에 실립니다. 근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 뭐 1960년대 사진입니다만, 애관극장. 자, 애관극장이라는 극장이 1926년에 다시 한번 수리가 됐다. 그런데 이 신문의 극장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인천 조선인 측 극장으로서 용동에 있던 용동에 있었던 바 건축관지 오래될 뿐 아니라 경영자 정치국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수리도 아니하야 창파 벽퇴하야, 창도 파괴되고 벽도 파괴된, 그래서 간혹 연극단이 인천에 들어올지라도 일본인 경영 극장을 빌려 쓰는 상황이었는데,
조선인 극장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본인 극장은 뭐고 조선인 극장은 뭐냐?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인천이 개항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근대적인 기재 중에 하나가 바로 극장과 유곽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디든 모여 살면 연극을 하는 극장과 그 다음에 술 먹고 유흥을 배설하는 유곽을 만드는데요. 또 신문도 발간하고 합니다만 인천에도 일본 사람들이 1892년에 인부자, 그 다음에 1897년에 인천자라는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훨씬 5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가부키자라는 극장을 만들었는데, 자, 일본인이 극장을 만드는 틈새에 1895년 무렵에 조선인 극장으로 정치국이라는 사업가가 만든 극장이 바로 애관극장의 전신인 협률사라는 극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바로 협률사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일본인들이 만든 가부키자로 가고 했던 거죠. 그 협률사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축항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애관으로 바뀌는데요. 바로 그래서 이 지금 남아있는 애관극장, 모든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지금 다 CGV를 비롯한 극장들이 다 잠식한 상태에서도 홀로 남아있는 인천 애관극장은 120년 역사가 넘는 아주 중요한 극장입니다. 자, 이 극장에서 일제시대 용동의 얘기들이 출연해가지고 독자들을 위한 이런 공연도 하고 또 여기서 활동사진, 영화도 낙화유수 같은 영화도 상영하고 또 했던 이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했던 극장이 바로 애관극장이었다. 자, 이 애관극장이 있음으로 해서 인천이 배출한 함세덕이라는 극장가, 여러분들 함세덕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희곡계에서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알려진 유치진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뛰어난 극작가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인천 출신의 인천 상업학교를 나온 함세덕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었던 건 애관극장에서 연극 영화를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문으로 다시 보는 인천, 여러 이야기들이 신문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굵직하게 몇몇 테마를 가지고 오늘 인천의 숨은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